자, 예. 이쪽은, 자, 이 간단한 소식이, 많은 걸 일으켰어요, 사실은. 자, 이거를 모든 웨이버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빛은, C는, 강속은, 람다의 뉴로 이렇게 되죠. 강속에서는. 그 다음에, 빛에는, 강속으로 달리니까 이걸 P로, P는, 빛인 경우에 E 오버 C로 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E가 하뉴, C가 되잖아요. 이쪽을 C에 H에 뉴를 이걸 써주면, 여기서 뉴는 람다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뉴 대신 C분의 람다를 해주면 바로 이 수식이 나와요. 람다분의 H가 나와요. 빛의 경우 그대로 나와요. 예. 그죠? 요 수식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MC 자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요 C하고 요 C 나눠주면 요 공식이 뭐가 되죠? 요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실시적으로 MC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운동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빛은 강속도로 달리니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빛의 경우에는 요 수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E 이꼴 PC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이. 이쪽은 여러분들 숙달해 보야 돼요. 이쪽이 의외로 다른 이론 분야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공식은 단순한데 이걸 많이 바꿔보셔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 기억했죠. 이 자성은 뭐죠? P 자성, C 자성, 마이너스 플러스 M 자성, C 사성. 이 공식 기억나죠? 이 공식이 왕입니다. 웬만하면 이 공식 집어넣어 봐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4차원에서 유도했던 그 공식이잖아요. 자, 이 공식에다가 지금 유도한 걸 집어넣어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와요. 자, 빛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뭐죠? 모멘텀 곱하기 강속이잖아요. 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PC 자성 이꼴 P 자성 C 자성이죠. E 자성이니까는 이꼴 P 자성 C 자성 이꼴 M 자성 C 자성 나오잖아요. 이 공식 한강한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이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M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톤은 정지질량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이게 위대한 수식이라는 게 집어넣어보면 다른 수식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왔던 게 딱 증명돼 나와요. 네. 빛은 질량이 제로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바로 그게 나오는 게 이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 여기서. 네.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자, P가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E는 2분의 1 MV 자성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를 가속시키면 볼테이지 V로 가속시키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이 공식하고 자, 이 공식에서 람다를 빼내 볼게요. 람다가 P분의 H요. 이 공식 여러분들 사람마다 우리가 학부 때 다 배우는데 대충 배워요. 너무나 진짜 장난 같은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일을 낼까? 저건 효용이 있을까 하는데 엄청난 효용이 있어요. 자, 이거 바꿔보면 이 공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모멘텀은 어떻게 돼요? MV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 MV의 H가 되잖아요. 자, 이때 이 MV를, 이 속도를, 전자를 가속했을 때 얻는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하고 운동 에너지 되잖아요. 이걸 집어넣어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는 볼트입니다. 전압 볼트. 요거는 속도고. 예. 그러면 이쪽에서 이어서 V를 구해줘 봤어요.
V를 구해주면 2EV의 M의 루트가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곧장. 네. 그러면 이 V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자, 이게 내가 색깔 썼는데. 자, H에 M에 2 일렉트론 볼트. 이거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유명한 일렉트론 볼트요. 에다가 M을 해줘 보세요. 그럼 이 공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프랑크 상수의 2M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전자 질량 이러면 되잖아요. 전자를 가속한다면 다른 거 열 수도 있어요. 양성자도 열 수 있어요. 근데 전자를 가정하면 전자 질량 9.1 곱하기 10의 9성. 자, 전자 질량 기억해야 됩니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요. 자, E는 얼마냐 하면 E는 얼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요. 그 다음에 이거 V는 볼트예요, 볼트. VOLT. 전압이에요, 전압. 100볼트. 그러면 볼트 빼고 요거 상수잖아. 다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나? 남다는 150분의 V의 속도 아니고 볼테지입니다. VOLT, 볼트에 뭐가 되느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라는 유명 공식이 나와요. 자, 그래갖고 우리가 가속 전압 볼테이지입니다. 가속 전압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가속한다 생각해요. 무슨 가속 전압을 이런 거 있거든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컨덴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V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쪽에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공학에서 핵심이 전자공학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테이지를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가속 전압을 150볼트로 합류해 보세요. 그럼 파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V를 예를 들면 150볼트, 가정용 뭐 대략 200볼트, 150볼트 이어져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하면 10의 10성 메타가 나와요. 뭐가 파장이 1옹고스트롬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전자현미경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전자현미경이 없다면 현대 생물학부터 시작해갖고 현대 자연과학에서 전자현미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제가 전자현미경 사진 찍은 사진만 사진이 인화했는가 해도 웬만한 실험실에 있는 학부생, 그러니까 저 연구원도, 그쪽에 있는 연구원도, 보통 전자현미 사진 찍으면 수백 장, 수천 장 찍어요. 박사학위 할 때 동안 전자현미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0장 이상 찍어요, 전자현미경을. 예. 그 전자현미경 공식 바로 이거예요, 이거. 파장. 왜 중요하냐면요. 가시광선은 5천 온고스트롬 이하는 볼 수가 없어요. 대략, 그러니까 수천 온고스트롬 이하는 못 봐요. 빛의 파장보다 적은 건 못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온고스면 0.5 마이크로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브레인 할 때 제가 이번에 이 책에도 내가 많이 해놨는데 이 책 어디 갖고 왔나? 보면 템 사진이 있어요. 전자현미경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고스트롬 단위로 사진을 찍으려면 원자를 보려면 전자현미경을 봐야 돼요. 그 특수한 전자 TEM이라는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사진 한번 찍은데 뭐 지금 요즘 한 10년 전에 한 장 찍는데 100만 원 했어요. 예. 템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 셀 바이올로지나 생물학에다 많이 쓰고, 머티리얼 사이언스는 밤부터씩 쓰는 거예요. 그쪽에 박사학위 하려면 노상하는 거예요. 샘플 만드는 데마다 옛날에는 2, 3일 걸렸어요. 샘플 만드는 국제학술대회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야입니다. 그거의 이론이 딱 이 공식 하나요. 자, 세우세요. 더브로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나. 이 공식 하나를 만들어갖고, 드디어 파장이잖아요. 전자가 갖는 파장이 전자를 150볼트로 가정용 전압으로 가속을 하면 그 전자의 파장이 1온고스트롬이 되는 거예요. 1온고스트롬 된다는 말은 뭐냐면 대략 온고스트롬 단위의 구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은 아주 미세한 거, 나노 멋있는 거 다 보는 것들은 뭐냐면 전자현미경을 보거든요. 반도체 레이저 만들어도 아까 간단히 액티브 두께가 얼마나 그랬어요? 2000온고스트롬. 그 가시광선 안 보여요. 보통 현미경
지금 나와 있는 니콘 현미경 좋은 게 얼마까지 2000배 정도로 봐요. 예. 2000배로 끝이요, 대략. 실험실에, 반도체 실험실에 전자현미경 굉장히 좋아요. 밥 먹듯이 해요. 지금까지 디바이스 만들면서 이 현미경 본 시간이 디바이스 만드는 시간이 한 10% 걸려요. 전체 다 받는 시간 하면 10년 연구했으면 한 1년은 이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보통 광학현미경 보고 또 그 다음 깊이 들어가면 전자현미경을 봐야 돼요. 노상 그걸 하는 거예요. 예칭하고 구조 만들고 구조가 보통 1마이크로 오다부터는 강학현미경을 안 봐요. 1마이크로 강학현미경을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리소그라피 하면 폭을 보통 잘하면 1마이크로까지 하거든. 그 1마이크로 하는 걸 제대로 보려면 전자현미경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칭해갖고 그 두께가 정확히 보려면 그 원자층으로 쌓는 그게 2,000원고스처럼 보려면 전자현미경을 봐야 돼요. 전자현미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조가 간단해요. 이렇게 타워가 있어요. 여기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가속시켜 샘플 요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샘플을 가속시킨 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템이라는 전자현미경은 20만 배 이상 보는 거예요. 원자를 보려면 한 50만 배 이상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샘플을 1000원고스트롬 정도로 얇게 갈아야 돼요. 템 장면들. 그 샘플을 내가 한 200~300개 만들었어요. 박사님 동안에. 그 샘플을 만들어갖고 이 탑이 전자현미경, 템 장비 전자현미경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HR템은 장비 한 대가 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한 2층 정도 돼요. 거기서부터 일렉트론을 가속시켜갖고 원자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이어서 나왔다니까네.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간단한 공식에서. 그럼 이제 이 파장을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죠? 가속을 높이 하면 되죠. 그럼 파장 줄어들잖아요. 현대 물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간단한 이거 하나 갖고 노벨상을 줄만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 간단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 대충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썼냐면 N자성의 ER이라 그래요, 보통. 그리고 이건 수소 원자니까 일렉트론이 하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일렉트론이 많은 아연 같으면 원소 번호가 30번이잖아요. 징크, 내가 아까 징크 이볼페이션, 징크 같으면 전자가 30개 있어요. 외곽 전자가. 그러면 그쪽에 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자를 그라운드 N1 상태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공식 갖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조금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N은, 요거는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공식인데, 일반적인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소 번호 제곱에 ER에 N자성이 돼요. 이 마이너스 붙어요. 그럼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ER이, 자, 1이면, 자, 징크 원자의 그라운드 상태, N1이고, 징크의 원소 번호가 30번이잖아요. 30. 이 원소 번호요. 30제곱 곱하기 ER이 얼마였죠? 13.6 일렉트론 볼트.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얼마냐면 12,000kilo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이게 엑스레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소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12,000kilo 일렉트론. 이걸 흔히 캐버라 그래요. 캐버. 그 다음 100만 네버 이렇게. 워낙 유명한 단위이기 때문에 키로 일렉트론 볼트를 이쪽 하는 사람 캐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이온, 징크의 일렉트론이 맨 그라운드 상태 일렉트론을 끄집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12,000kilo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를 줘야 튕겨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스레이니 뭐 간만에 다 모든 공부를 이런 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전자현미경. 예.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이공계 대학에 다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예. 템은 좀 드문데, 템은 이거는 뭐 엄청난 거고, 예. 다 이 전자를 갖고, 자, 보세요. 현미경을 본다는 걸 빛으로 보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게 빛을 갖고 보잖아. 빛을 조명해갖고. 그럼 그 보는, 레졸루션이, 분해능이 어디서 결정나는 거야? 빛의 파장에서 결정나요. 빛의 가시광선 파장은 얼마입니까? 대략 3,000에서 7,000온고스트롬쯤 돼요. 붉은 쪽 가면 이제 이렇게 커지고, 예. 우리 이제 태양은 6,000도니까, 그 다 파장들이 있어요. 온도. 그게 이거예요.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요. 그러면 빛으로 갖고는 기껏해야 대략 한 5,000온고스트롬밖에 제대로 못 본다. 그럼 내가 봐야 되는 지금 디바이스 구조가 들어가면요. 더 가눠지는 게 있어요.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막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거 대부분 해요. 노상 그런 거 해요. 밥 먹듯이 해요. 진짜 밥 먹듯이 해요. 그쪽은.
근데 그쪽 보려면 옹구스러움 단위로 봐야 되는데 빛은 천옹구스러움 단위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전자현미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현미경에 그거는 파장은 뭘 결정돼요? 가속 전압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엄청나게 가속 그 전압을 고압을 거는 거예요. 예. 그 진공을 해갖고 이 탑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하면 기초과학 지원연구소에 가면 그 원자를 이만하게 보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더블어의 물질파이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전자가 입자기도 하지만 파동으로 환산하면 가속되는 가속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속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아주 세밀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해준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 깡그리 암기하고 적용을 조금씩 해보면 이제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해서 원자의 구조를 밝혔는가를 그냥 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진짜 지우기 참 아까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 많은 거가 나와요. 이 공식에서. 자, 여기서 양쪽에다가 2파이로 한번 나눠줘 볼까요? H바 2파이. 자, 남다 오바 2파이.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H바가 되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야잖아요. 다시 왔잖아. 이거 역수잖아요. 진짜 공부해보면요.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박자식 공부 방식이 나온 거예요. K벡터 하나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이거 웬만한 거 대부분 다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뭘 많이 알아듣는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핵심은 없어요. 제가 자연과학 전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수호 헤아리는 거, 하나도 헤아리는 것밖에 없다는 이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생물학은, 분자 생물학은 ATP 그 분자 하나로 갖고도 다 한 50%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ATP라는 건.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더. 이게 유전 정보도 되고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분자예요. 그 분자의 기원까지 추적하면 분자 생물학의 핵심의 한 반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공식에서 이 K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제로공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가 K라는 용어예요. 웨이브 벡터. 다시 나와요. 이게 뭐냐면 K분의 1이잖아요. 이게. 분모 문제 바뀌었으니까 이거 K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반도체 물리학에서 반드시 하는 H바 K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모멘텀. 모멘텀이 H바 K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워낙 유명한 있습니다. 결정 구조학 할 때 항상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들이 다 출처를 봐야 되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처 중에 하나가 내가 출처를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든 웨이브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웨이브라는 것이 속도 V로 주기라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주기는 24시간. 어떤 현상이 주기를 갖고 있을 때, 그거 다 웨이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기를 가질 때, 그 한 주기만큼 그 웨이브가 속도가 있잖아요. 어떤 웨이브가 그 갖는 웨이브 속도로 그 주기만큼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 곱하기 거리잖아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게.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뭐가 되죠? 거리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주기만큼 그 웨이브가 달려간 거리가 뭐냐 하면 파장이에요. 이게 파장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빛의 경우에는 이 속도가 얼마예요? C잖아요. C고, 자, 주기는 뭐냐 하면,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그거 알죠? 주기하고 주파수는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뭐죠? 남다가 되니까는 C는 하, 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파장에 다 적용이 돼요. 다른 파장에서는 C 대신 V로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공식 몇 가지 없어요. 양자역학 들어가는 공식 기껏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다 출처를 밝혀보면 이 위대한 누구죠? 플랑크가 어느 날 그 60대 넘은 노학자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바로 20세기를 앞두고 1899년 너무 역사적인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하다가 안 돼갖고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양자역학은. 내가 답을 이야기해줄게. 이거밖에 없어요. 양자역학. 이거
이제 됐잖아. 내가 끊임없이 카운트한다. 하나, 둘 카운트. 여기서 박문호 박사의 모듈식 학습법의 출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이론을 싫어해요. 카오스 이론이 인문학자들은 입맛 띄면 카오스 이론, 무슨 미국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뭐가 일어나고. 백날 그 이야기 해봐. 뭐 나오는 게 있는가. 카오스 이론은 지금까지 뭐 제대로 만들어낸 거 없어요. 자연은 카오틱하지 않아요. 자연은 정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그쪽에 손들고 싶어요. 플라톤 철학이 뭡니까? 이데아잖아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건 그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연과를 공부하면 그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뭐 잡다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핵심은 카운트거리야. 네.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웨이브를 카운트하겠다는 위대한 발상을 한 거예요. 웨이브를 어떻게 웨이브라는 그 랜덤한 현상을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들어간 철학이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은밀합니다. 이쪽은.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이거 좀 지어야 되는데, 진짜 이 아름다운 수식을 또 이거 어떻게 지어? 이거 어떻게 지어? 이야, 그래, 여튼 지웁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지우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진짜. 예.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이래 간단한 게. 예. 이래 간단한 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뭐 좀 복잡한 공식이고 한데. 자, 요거는 지울게요. 플랑크 유도하는 거. 자, 예. 다 지어도 요거 하나 놔둡니다. 요거 하나 놔도 양자역학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공대생들이 물리학과 사람 듣고 양자역학을 두고 패가 딱 갈라져요. 양자역학이 재밌다는 사람 있고 쉽다는 사람 있고 양자역학 골치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딱 갈라져요. 생각의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양자역학만큼 명쾌한 재밌는 학문이 없어요. 간단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줄게요. 이게 내 생각의 출현 책에다 이 도표를 넣었어요.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우주의 나이가 2.73도 K라는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우주의 나이가 그게 T 이꼴 2.73도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의 메인 피크 파장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파장으로 치면 요 파장 공알입니다. 파장으로 치면 이 얼마 나왔냐 하면 대략 1.1mm요. 이게 옛날에 마이크로웨이브 옛날에 공학자들이 이 밀리미터를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랬어요. 적다 그래갖고. 근데 실제로 밀리미터 오다요. 네. 1.1mm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면 요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요걸 파장으로 바꿔주면 간단한 걸 취하면 이거 적었어요. 지금 시간은 간단히 적을게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람다 맥스의 파장의 최고치에다가 템퍼러처를 곱한 거는 0.289 cm 곱하기 K, 절대온도 K입니다. 이거 절대온도 K. 볼트만 상수가 아니고 절대온도 K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 요걸 매죠. 이어보세요. 1.1mm 이어보세요. 요거 하니까 요면 온도가 나오겠죠. 2.7도 나와요. 2.73도 K 나와요. 됐죠? 이게 이렇게 위대한 공식이에요. 왜 흑체 복사가 우주 절대 온도가 지금 2.73도 K 나왔느냐?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0.289 cm 절대 온도 곱한 거예요. 절대 온도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 파장을 재했으니까네. 온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하고 온도 관계, 주파수하고 온도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를 알면, 온도하고 곡선 알잖아요. 우리 시간 다 알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과학의 위대한 점은 몇 가지, 한두 가지 가정으로 갖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점이에요. 자, 자, 지금부터 또 큰 덩어리가 남아갖고,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공식은 요거만 암기하면 돼요. 요거 암기하고, 요 K 요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 요렇게 된다. 자,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멋있게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자, 이거 적으세요. 뒤에 또 설명할게요. 이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E의 I의 KX의 오메가 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식. 네, 이거요. 이걸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야. 위대한 거야, 위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하학이나 무슨 자연과학 책 보면 갑자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플레잉 웨이브 공식이요. 평면파 공식이고, 이거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K가 들어가 있고, 요거 들어가 있고. 이게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 모멘텀으로 가고, 이거는 에너지로 가요. 에너지하고 모멘텀 들어가요. 공간하고 시간이 모멘텀 에너지로 다 바뀌어져요, 또. 해볼까요, 이거? 지금 뭐죠? P가 H/K잖아요. 이거 그대로 해줄게요. 이게 무슨 공간으로 바뀌는데 하면, E에, I에, 자, 뭡니까? P는 H/K잖아요. 뭐죠? K니까 H/에 P에 X가 되잖아요. 자, E는 하바 뉴도 있지만은 하바 오메가도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뭐냐면, 하바 뉴가 아니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E는 하바 뉴가 아니고 하뉴입니다. 하뉴고, 저, 2파이 뉴가 오메가잖아요. 네, 각주반수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2파이, 아니, 오메가에, 아니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바 오메가가 돼요. 간단히 지어주세요. 하바 오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하니까 E가 하바 오메가가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뭘로 바뀌죠? 오메가가 하바 E가 되죠. 그래서 보면 하바 E의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번에 해밀토니안 그대로 나왔잖아요. 시간 공간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공간. 이게 X가 공간, 이게 시간인데 그쪽이 뭐냐 하면 모멘텀하고 에너지 나잖아요. 그걸 프랑크 상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바로 에너지 공간하고 모멘텀으로 바꿔져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K 공간을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모멘텀 공간이라고 그래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IX가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이게 수라고. 네. 이거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 크기는 1이요. 크기인데 계속 사인, 코사인 웨이브를 그리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연과 이거 하나로 다 컴포즈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게 웨이브에서 그냥 에너지하고 모멘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에너지하고 모멘텀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다 끝나요. 자, 예. 그래요. 자, 이거 오늘 너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파동역학이라는 건 좀 늦게 썼죠? 예, 파동. 예, 반파장의 배수를 카운트한다.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빨리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양자역학은 구체적으로,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고전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본격적인 양자역학의 첫 타자가 누구야? 누구죠? 예. 네, 스레딩거하고 하이젠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스레딩거가 특히 이제 홈런을 친 거죠. 스레딩거가 뭘 했죠? 스레딩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1920년대 이제 이후죠. 스레딩거가. 스레딩거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 양자역학을 웨이브 파동역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레딩거 이퀘이션을 했잖아요. 스레딩거 이퀘이션이 자, 뭐 2분의 1 mv의 자성을 자, 이거 전체인데 이걸 이제 퀀타이즈 하잖아요. 해밀토니안으로 바꿔주면 양자화 할 때 요겁니다. 이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I 라운드 T가 되고 이제 모멘텀은 마이너스 IH 바에 이렇게 되죠. 요거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양자화 하면 자, 지금부터 빨리 할게요. 자, 딱 한 공식이 시작돼요. 너무나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그 유명한 와, 이거 쓸 때마다 참, 예. 자, 삼지창이 나와요. 그 사이. 자, 이걸 공식 이제 안개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자, H 그 사이, E 그 사이. H 그 사이, E 그 사이. 예. 뭐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H라는 해밀토니안을 그 사이 함수에 오퍼레이션 하면, 아이겐 밸류 E가 나오고, 아이겐 펑션 그 사이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게 스레딩거 이퀘이션이야. 그래서 이게 H가 뭐냐 하면 이 값이요. 지금 이거 갖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계산도 아니죠. 이거 해보면, 라플라시안, 자, 그냥 적고 시작할게요. 이건 뭐. 자, EM의 H바 자성의 E-V의 그 살. 골제로.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다 했잖아.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공식에서 이게 수레등기 이퀘이션이에요. 노벨상 받았는 수레등기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본격적 양자역학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이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이 왜 그렇게 파워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자, 어떤 방정식을 볼 때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게 뭔지 따져봐야 돼요. 자, H는 입자의 질량이요. 이 입자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지구도 들어가요. 수레등기 계시는 지구 풀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점이요. 뉴턴 역학 다 풀 수 있어요. 지구의 모든 거 다 풀 수 있어요. 이걸 갖고. 근데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뉴턴 역학 해도 되는 거예요. 에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전자로 갈 때, 요 M은 원자 핵 질량도 되고, 전자 질량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알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이에요.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탈 에너지요.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볼테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요. 이거 다 있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풀어야 될 변수는 포텐셜 에너지요. 자, 포텐셜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후코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뭐냐면 용수철이 있고, 통나무를 이렇게 달아갖고,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당겼다 놓으면 이렇게 복원되잖아요. 네, 용수철, 후코의 상수가 K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놓으면. 이 질량이 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F는, 이 후코의 법칙이잖아. 마이너스 KX가 돼요. 네. 자, 이걸, 뉴턴 방정식으로 꾸며볼게요. F 이퀄 MA니까네, 질량 곱하기, 자, A는 가속도니까 dx 자승에, 자, 그래요. d 자승 x에 dt 자승이죠. 그렇죠? 두 미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글 옮기면 d 스퀘어 x의 dt 자승.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두 번 미분한 가속도죠. 그거가 뭐냐면 m분의 k의 x 이꼴 제로라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돼. 이게 간단히 풀립니다. 이거는 풀면 사인 코사인으로 나와요. 네,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고, 자, 이걸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거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승 x의 dt 자승에 요걸 어떻게 두나 잘 보세요.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로 둔다는 요게 각주파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게 오실레이션 할 거 아니야. 나왔다고 탁탁탁 할 거 아니야. 용수철이니까. 오메가 자승에 x0가 돼요. 그럼 자, 오메가 자승은 뭐냐 하면 k분의 m이요. 그렇게 둔 거예요. 네. 자, 요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m 오메가 스퀘어. 각 주파수입니다, 이게. 실제 그래서 오메가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게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포스고, 포텐셜 에너지는 V는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F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 kx 자승이 돼요. 자,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요. 2분의 kx 자승.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포텐셜 V가 구해졌어요. 적분해서. 자, 그러면 요거 kx를 넣은 거요. 자, 그러면 자, 나왔어요. 자, 이제 풉니다.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V가 2분의 1 kx 자승. 이 V가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뒷발 할게요. 토탈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 자, 카이네틱보다 먼저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자성에 플러스 2분의 1 mv 자성이 돼요. 자, 토탈 이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거 구해졌으니까 2분의 kx가 용수출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 푸는 게 이거 여기까지 풀면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양자역학하는 사람 초기가 이걸 연산자 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초기에 변수 파라미터를 하나 정해요. A라는 변수를 정해요. A라는 수. 네. 그 A는 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요걸 조금 더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2분의 1 K 대신 뭘 해주냐면 요거 M 오메가 자성 X 자성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MV 자성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2분의 자, 2분의 1 이거 어떻게 적죠?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2n분의 P 자성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고 요것도 2n분의 P 자성 됐죠? 이건 다 이거 지금 물으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물으면 안 돼요. P가 MV니까 MV 자성, M 자성, V 자성이 밑에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어요. 요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가다 보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헛수가 나오잖아요. 자, 요때부터 시작해요. 요때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재빨할게요. 그래서 이걸 푸는 이 방식이 A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A를 데피니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M 오메가의 2의 하바. 자, 근데 양자역학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X를 두고, 플러스, 루트 2 M 하 이 하바 M 오메가. 예. 그 다음에 헛수 I의 모멘텀 P.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터를 A 플러스로 두면, A 플러스입니다. 이 대저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 그대로 두는데, M 오메가 2 하바 X의 요거는 반대로 I의 루트 2 하바 M 오메가 P가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컨드 칸타이저에서 고급 입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냐면 생성자 소멸자가 돼요. 백큐에서 입자를 만들고 입자를 사라지게 하는 오퍼레이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왜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으냐 하면요. 포텐셜이 2분의 1 X 자성으로 된 포텐셜은 우리가 공학적 굉장히 중요해요.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임의 함수를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대부분 중요한 이런 포인트를 보면 여기 2분의 1 X 자성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합니다. 계산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를 곱해줘 보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리 힘들어 할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요 길로 가야만이 여러분들 불확정성 원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조금 중간 과정이 내가 가장 간단한 과정을 지금 들어갈 테니까 좀 서너 스텝만 참아주고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 양자역학은 큰 두 개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언서턴티 프린시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문학자들이 인마티브 언서턴티 프린시플 이야기하는데 언서턴티 프린시플은 그 제목처럼 황당한 개념이 아니요. 굉장히 엄밀한 데피니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식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를 다른 데 적용하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 사람들이 흔히 언서턴티 프린시플 자꾸 언급을 하는데 그 뿌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에 가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곧장 만납니다. 자, 요 두 개 곱해주면, 자, 곱해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곱해주면, 이 전체 항 곱하기 이 전체 항이요. 해주면 간단해요. 이 두 개 곱해주니까 M 오메가
이 하바의 x자성.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곱해줘야 되니까, i가 마이너스 되고, 요거 한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자, 플러스 나오고. 플러스가 이 하바 m 오메가의 p자성이 나오죠. 끝났나요? 요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양자역학 땡. 양자역학은 바로 요 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오퍼레이터인데, 일반적으로 곱하면 요래 되니까 요렇게 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오퍼레이터는 그렇게 하면 틀려요. 나중에 행렬로 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잖아요.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곱해줘야 돼요. 근데 고전물리학에서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같다고 보고 이 제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고전물리학이고, 양자역학으로 가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값이 있어요. 같이가 나요. 요 두 곱한 양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요렇게 곱하면 요거 마이너스 i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i가 나오잖아.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i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i를 앞으로 묶어내고 계산을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한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요. 앞에를 뭘로 빼내느냐 하면, 마이너스 i로 빼내면, 마이너스 i로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아니요. 자, 곱해줘 보세요. 그렇게 빼지는 거 아니에요.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요거 곱하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2하바 남잖아요. EH바 남고, 오메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꾸민 거예요, 이게. 학자들. 교과서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요거 두 개 곱해 없어지면, 그럼 뭐냐면,2하바가 남죠. 2H바의 i가 남아요. i가 남고, 그 다음 뭐가 남냐면, 뒤에 해보세요. x 곱하기 p, 마이너스 p 곱하기 x.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네, 커뮤테이터예요. 양자역학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양자역학은 커뮤테이터, 해밀토니언 거 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x, p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양자역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요. x 곱하기 p 마이너스 p 곱하기 x라는 거예요. 각각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양자역학에서는 오퍼레이터를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이게 제로라 두면 고전역학이 되고, 이게 넌제로면 양자역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넌제로예요. 넌제로인데 이 값이 뭐냐? 자, 이게 바로 하이젠버그가 노벨상 받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식입니다. 이게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빼주면 뭐죠? 이 값이 IH바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 저 공식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아직도 내가. 즉 IH바가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단위 행렬이 있어요. 이렇게 단위 행렬. 뭐 이거 없어도 좋아요. 이거 단위 행렬. 예. 이게 유명한 그 언스리부터 이게 예. 예. 위치하고 모멘텀의 어느든지 결정적으로 학점을 못 시킨다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모멘텀이 디스퍼즈 되고 고관계입니다. 그게 고관계요. 자, 그러면 계산해 줘 보세요. 이제 그다음부터 계산 들어가요. 좀 빨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 오메가 2h바의 x자성 2h바의 m 오메가 p자성에, 자, 요게 ih는 잘 재밌어요. 요거 i하고 i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h바 붙으니까 뭐가 나면 플러스 2분의 1이 딱 돼. 숫자가 나와버려요. 보세요. 요 h바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요 i하고 한 마이너스 되고 요 플러스가 되잖아. 2분의 1만 남아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산자 방식이라 해갖고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안 풀고 간단히 이제 본질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워낙 중요한 요 공식, 이건 노벨상 받았는 그 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식 왜 이렇게 되는가? 이 공식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오퍼레이터로 바꿔봐야 돼요. X 오퍼레이터하고 모멘텀 오퍼레이터, 모멘텀의 X 방향의 오퍼레이터를 뭐에다 가냐 하면 임의의 모멘텀 함수에다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테이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요. 이렇게 한다는 말은 조금 더 바꾸면 이걸 X 위치인데 위치를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양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IH바의 라운드 P가 돼요. 먼저 처음 말씀드립니다. P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IH 바의 라운드 X가 됐잖아요. 그럼 X는 오퍼레이터면 IH 바의 라운드 P가 돼요. 중요합니다. 드디어 위치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그게 위치가 아니고 위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렇다고 오퍼레이션 하면 위치가 나와요. 요거를 모멘텀의, 이것도 오퍼레이터예요. 모멘텀의 X방향의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터를 한 거예요. 그거에 FP, 임의의 함수요. 모멘텀을 표시한 임의의 함수요.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중간과정 생략하고, 라운드 P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PX의 FP를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PX의 IH 바의 라운드 P의 FP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 따라보세요. 요건 두 번 미분해줘요. A 곱하기 B 미분해, 각각 미분해주고 대해주는 거잖아요. IH 바의 라운드 P의 XT 버리고 라운드 P 플러스 IH 바의, 자, 요거 하나 빠졌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거는 뭐가 붙나 하면 FP가 붙고, FP 곱해지고, 또 플러스, P 앞으로 나오고, IH 바의 라운드 P의 FP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PX의 IH 라운드 P의 FP가 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사라지잖아.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 남으니까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쓸 것도 없어요. 답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 텀하고 지금 요 공식을 비교해 봤어요. 양쪽에 이거 띄도 되잖아요. 양쪽 같이 띄보세요. 같이 띄면 뭐냐 하면 PX에 띄부리면 IH 바에 이거 뭐죠? P 오버 P. 이거 뭐죠? P를 나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1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X 띄부리면 돼요. 1에서 나온 거예요. 증명했어요. 네. 오페레이터였으면 그냥 나와요. 적분.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와 있는 책이 드물어요. 이거 여러분들 수개 다른 데 책에서 못 찾아요. 이거 푸는 거, 이 과정. 오퍼레이터 바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나온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더 계산할 것 없이 A 플러스 A 순서를 바꿔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하게 돼요. M 오메가 2H 바의 X 자성 플러스 P 자성의 2H 바의 M 오메가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해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A를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쪽 분야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두 개 해보세요. 빼주고 다 사라지고 뭐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죠?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쪽에서 가장 위대한 수식이요. 다시 쓰면, 이걸 다시 쓰면, A에 A 플러스 커뮤테이터를 해주면 1이 되더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이 적었어요. 어떤 B라는 오퍼레이터 나중에 있는데, B 플러스 해갖고, 요 갈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네, 반교환자라고 하는데, 이걸 했더니 1이 되더라. 우주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양자역학의 위대한 힘이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페르미온이라 그러고. 이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보존이라 그래요. 이야, 참 이 위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포아송 갈로라 하는데 이게 소위에서 고전역학을 종결지은 위대한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화되면서 이게 페르미온을 다 설명하고 요 관계식이 보존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기호가. 교환자. 한번 교환자. 커뮤테이터. 네, 교환자. 이게 바로 양자역학은 교환자에 있어요. 가공동력은 전체적으로 교환자로 갖다 설명해요. 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야를 갖고 다시 한번 이 해밀토니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해밀토니안 이거잖아요. 이걸 또 H가, 자, 이게 H 오메가입니다. H입니다. E나 H 같이 써야 돼요. 조금 더 구별하긴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요거잖아요. H.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빨리 해볼게요. A 플러스 A 플러스 A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면 어떻게 되죠? 요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죠? 요거만 남잖아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또 2가 다 없어지잖아. 한번 적어볼게요. M 오메가에 두 개 동일하잖아. 요거는. 동일할 거는 2배 해주면 H바만 남잖아요. 됐죠? H바의 X자성에 플러스 H바의 M 오메가의 P자성.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하면 요게 뭔 수식이 되느냐 하면 요게 H바에 2H바를 하고 2H하고 해밀토니안입니다. 뭘 해주나? 저걸 만들어줘 봐야 돼요. 뭐냐면 요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메가요. 오메가를 하바 오메가를, 자, 요거 간단해요. 요거다가 이제 조금 내가 좀 돌아왔는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H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2배 해주고 하바 오메가를 나눠줘 봐요. 요 공식이 다 더 빨라요. 2배 주면 2분의 1 다 없어지죠? 2배 주면.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하바 오메가 나눠줘 봐요. 첫 번째 뭐가 되죠? M 오메가 X자성의 하바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되죠? 저거 해주면 2번 곱해주면 2가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되죠. 하바 M 오메가 P 자성이 되죠. 해주면 그렇게 돼요. 나눠서 봐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요 수식 중요합니다. 야가 결국 뭐라 그랬죠? A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해밀토니안 H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 다 왔어요. H는 2분의 1 하바 오메가의 A 플러스의 A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불확성을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박사수의 회원들은 이 과정 다 암기하고 난 사람만 담배 가서 불확정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옆에 있다가 불확정수 입에 딱 나오면 그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목 힘줄 사람 또 그 이야기 하잖아. 근데 하도 너무 그 이야기 입에 듣다가 선임들도 마이크 잡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누구나 갖다 쓰는 거야. 본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A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되죠. 됐죠? 그래서 요거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무서운 수식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자, A 플러스가 뭐라 그랬죠? 1 플러스 A 플러스 A니까 2A 플러스 A가 되죠. 중간에 생략하고. 됐죠? 요거 대신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1 안으로 집어넣으면 하바 오메가 뭘 그랬죠?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자, 어떻게 된다면 2분의 1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 바꾸면 A 플러스 A의 2분의 1이 되잖아요. 자, 뭔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양자극 조금 많은 사람들,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래서 A 플러스 A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걸 특수한 남바 오퍼레이터로 바꾼 거. 요 데피니션 A 플러스 A를 N으로 둔 거예요. 자, 이게 N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 과정. 자, 불확정수 원리 그렇게 간단찮아요.
이것은 공부하고 복잡한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될 걸. 이 해밀토니안을 분해해갖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전개를 해봤더니 지금 오케이, 예. 오케이, 좋아요. 자, 해봅시다. 자, 오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 우리는 해밀토니안을 구했어요. 해밀토니안 양자역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공식에서 x하고 p로서 a 플러스 a를 데피니션을 내는 게 바꿔보는 거예요. x로 구해보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자, x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 해야 되죠. x를 구하려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를 해주면 되죠. 아니지. 일단 플러스를 해줘야죠. 플러스 하면 이 두 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x 텀만 남잖아. 재밌어요, 이거. 이게, 자, 양자역학은 내가 모든 학문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강의가 놀라운 점 뭐냐면요. 위치 벡터 x 하나로 갖고 전체 디라기 계산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양자역학도 제가 봤을 때 딱 줄이 하나예요. 딱 당기면 전체 양자에 다 딸려 올라와야 돼요. 그걸 난잡하게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던 사람은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양자역학은 내가 시작할 때 아까 K 벡터, 외부 공식 하나로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왜? 파동역학에는 그 속에 다 있어요. 무슨 알겠어요? K 공간을, K 벡터가 모멘텀 공간을 바뀌고, 모멘텀에서 에너지를 바뀌고, 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양자역학은 파동 방정식이고, 파동의 개수를 헤아린다. 이 개념이에요. 초등학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줄 하나로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줄 속에 당기다 보면 불확정성 원리 나오고, 그 전자 현미음도 나오고, 원자 폭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줄 당겨보면. 그걸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A 플러스 A를 해보면, 자, 빨리 할게요. 자, 계산했어요, 빨리. 자, 요 2를 2배잖아요? 요거 더해주면 2배 되니까네.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냥 적어줄게요. 2에 M 오메가의 2 하바 X.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2M 오메가의 H바의 X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P를 바꿔주려면, 여기서 조금 해줄게요. 여기까지 적어주고. 그러면 A 마이너스 해주면, 먼저 감 잡았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P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P죠? 2에,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I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2에, I에, 2 하바 M 오메가 되죠. 이게 P죠.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I를 이렇게 붙이고 2에 하바 M 오메가 P가 되죠. 됐어요. 자,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쪽에서 X를 구하면, X는 역수를 취해주면 H바의 2M 오메가의 A 플러스 A 되죠. 자, P는 어떻게 되죠? P는, 조심하세요. P는, I분의 1에 루트의 2의 하바 M 오메가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가 되죠. 됐죠? 자, 이걸 제곱을 해볼게요. 밀면요. X를 제곱을 하면,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X를 제곱하면 2M 오메가의 하바의, 자, 이거 제곱해보세요. 자, 이 제곱하라면 또 이럴 거야. A 자성 플러스 B 자성 플러스 2AB 깨갱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중에 이제 적어줄게요. A 플러스 A 플러스 A를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주면 A 자성 A 되죠? 되잖아요. A 플러스 A 플러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2A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순서 따라 달라요.
이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바로 언서프티 프린서플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 암산할 수 있어요. 그래 해주면 A 자성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묘미가 있어요. 동일하게 자 P 스퀘어 운동량의 스퀘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오퍼레이터로 자 이때 이제 해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H바 M 오메가의 2에 해주면 자 이거 A 자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플러스 A 플러스 제곱이 돼요. 됐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두 파라미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냐면 델타 X의 스퀘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델타 X 스퀘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었어요. 이게 X 값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이 데피니션이에요. 이 달라요, 이게. 제곱을 하고 평균한 값에다가 공학에서 민 루트 스퀘어라 그 기억을 해요, 이걸. 제곱한 걸 평균한 거하고 평균한 걸 제곱한 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이제 양자역학적 오퍼레이터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오퍼레이터를 계산해 줄게요. n의 x 자성의 n. 자, 우리 회원 중에 브라켓이 그렇게 몰라갖고 그거 알고 싶다 그랬는데, 저 브라켓 쓸게요. 이제 브라켓 쓰는 거예요. 야, 브라켓 뒤에 계속 나와요.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쓰는 거. 브라켓. 그럼 이거는 뭐냐면 파이 n이요. 파이 n 나중에 r 세타 파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양자화 남바가 칸텀 남바가 되는 거예요. n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안 쓰고 그냥 n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양자화 있습니다. 자, 그거 마이너스 뭐냐면 n의 x의 n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델타 x 스퀘어라는 거예요. 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지? 기가 막혀. 너무 재밌어요. 묘해. 나중에 이 공식 하나 이게 이제 디락이 만들었는데 이 노테이션을 이게 얼마나 하냐 브라켓이라 그래요. 브라켓. 이거 브라켓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는 캡 벡터라 그래요. 캡 벡터. 요렇게 되는 거. 이거 벡터예요, 벡터. 행렬로 표시된 벡터요. 이렇게 원제로 이렇게 되면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된 것도 요거는 캡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지 브라켓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캡 CAT인가? 이걸 캡 벡터라. 캡 벡터. 캡 벡터로 요걸 그래서 요렇게 놓는 거. 요걸 브라라 그래요. 브라. 요걸 요렇게 하는 요거. 브라. 요걸 캣이라 그래요. 그래서 브라켓 요렇게 같이 연결해가 쓰는 거예요. 자, 뒤에 그 의미를 이야기 드릴게요. 브라켓. 양자역학에서 행렬역학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양자역학 다른 말로 행렬역학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x 스퀘어의 제곱은 자, 뭐냐면 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계산해 줘 볼게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요 텀 다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이 텀을 계산해 줄게요. 그대로 다 해. 자, 요 텀을 먼저 각각. 그러면 n 잠깐 재밌게.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해 줄게요. n의 x의 n. 자, 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x 위치 오퍼레이터를 외부 펑션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한 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자, 우리 그대로 집어내줘 봐요. n에 이거 지금 x로 구했잖아요. x가 뭐죠? 이거잖아.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h바에 2n 오메가 빠져나오고 n에 뭐죠?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A 플러스 A 플러스 요 두 오퍼레이터를 다시 웨이브 펑션 N에다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잘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대전제입니다. 양자역학 뒤에 좀 줄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결과물들이에요. 20세기 인류가 위대한. 동양권의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가서 조금 기여하고 동양권의 사람들은 기여한 게 nothing. 일본 사람들 좀 기여했어요. 도모나카 시니치로, 유가와 히데키, 예, 이런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는데 동양권에서는 깡이라 보면 돼요. 다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이런 놀라운 추상적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이걸 갖고 원자의 세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해보면, 잘 들으세요? 먼저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A라는 이 오퍼레이터를 웨이브 펑션 N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R, 세타 뭐 이렇게 쭉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오퍼레이터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시간 없어서 정명은 내가 설명할게요. N에 N-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림연산자라 그래요. 따라서 내림연산자. 노링 오퍼레이터를 한 단계, 계단 올라가는데 이게 사다리길 연산자인데 한 단계 늘어가죠. 입자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N에서 N-1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칸덤 스테이트로.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징 오퍼레이터에서 올림 오퍼레이터라 그러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로 돼요. 그러니까 고유 함수가, 고유 상태가 하나로 올라가고 요 고유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N은 넘버 오퍼레이터는 왜 넘버 오퍼레이터를 하느냐 하면요. 웨이브 펑션에다가 하면 N이라는 웨이브 펑션 N 스테이트에 있는 웨이브 펑션에다가 넘버 오퍼레이터를 하면 그 웨이브 스테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간단한 참 장난 같은 오퍼레이터. 놀라워요. 너무 놀라요. 여기 용기가 있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동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전제는 뭐냐면요. 양자역학의 대전제. 네, 지금 강의를 좀 순서를 일부러 바꿨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 가지 전제로 성립된 학문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네, 양자역학의 전제. 양자역학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양자역학은 파동역학이고 거기서 들어가는 웨이브 펑션, 파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어떤 함수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무런 함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가의 함수고 연속돼줘야 돼요. 연속 함수고 더 중요한 건 일가 연속 함수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곱 적분이 가능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전제조건. 자, 일가 연속 함수가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만약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다면, 지금 x가 있을 때, 이건 몇 가요? 값이 하나도 있고, 요가 또 있고, 이런 거는 웨이브 펑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돼요. 불연속이잖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데. 연속적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연속적인데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이건 웨이브 펑션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을 나중에 전제조건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건 진짜 탁월한 학문이라는 걸 느껴요. 아니, 전제조건이 자연에 존재하는 거, 바로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걸 느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 통과했는데 모든 함수가 또 그러면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박박수 좋아. 이렇게 멋있는 함수, 이거 파동함수 됐는데 이게 될까? 안 돼요. 세 가지 예를 들어줘 볼게요. 모든 게 파동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줄게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 x자성이라는 함수가 있다. 아주 좋잖아요, 이거. 아주 좋잖아요. 이거 파동함수 될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이거 아주 부드럽고, 이거야말로 야가 안 되면 누가 돼? 이거 파동함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곱적분이 안 돼요. 제곱적분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무한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걸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적분이란 말은 뭐냐면 이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걸 제곱을 하는 거예요. x 4승이잖아요. x 4승을 여러분들 dx에 미분해서 보세요. 이거 하면요. 적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해주면 이거 무한대 나와요. 깨갱?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부드러운 2차 방정식 함수가, 2차 함수가 파동 방정식에 쓸 수 없는 방식. 왜냐하면 이거는 왜 제곱 적분이란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제곱 적분의 본래 뜻은 제곱한다는 건 뭐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적분해갖고 실수화하겠다는 거예요. 실수화했는데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한정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은 없다는 거예요. 무한에 빠지면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 자랑하는 2의 x가 될까요? 이거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되는 게 뭔지 알아요? 2의 마이너스 x 스퀘어가 돼요. 야가 살아남아요. 네. 이거 무한대로 가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적분하면 바로 그 유명한 파이 오버 2가 나와요. 적분 가능해요. 그래서 요 함수는 나와요. x 스퀘어. 요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벙벙하게 생긴 학문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제곱 적분이 가능해줘야 돼요. 자, 그거 정도 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완전히 세기를 박아요. 양자역학에 대한 파동 함수는, 고유 함수를 구성하는데, 자, 요게 고유 함수입니다. 요렇게, 이제 양력이 고유 함수들이요. 고유 함수. 아이겐 펑션이라고 그러죠? 독일말로. 요게 뭐냐면 고유치입니다. 고유값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건 요걸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야. 자,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첫 번째 대전제는 들어가는 파동함수인데 그 파동함수는 이런 조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유함수가, 양자역학에서 고유함수가 뭐냐 하면 완전하고 완전성과 complete set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complete set을 이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고유치가 완전하고, 자, 맞아. 독립성, 완전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오소고날리티, 요걸 오소고날리티라고 하고, 요걸 컴플리트라고 해요. 이게 있는 양자의 핵심입니다. 오소고날 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두 고유함수입니다.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고유함수는, 두 고유함수는 곱하면, 그거는 항상 그 1이든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요거 완전성은 어떻게 표시하는, 독립성은 웨이브 펑션 n하고 웨이브 펑션 m을 곱하면, 이게 스칼라 곱입니다. 스칼라 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nm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하고 m이 같이 안 하면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을 때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소고날리티고, 완전성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어떤 웨이브 펑션, 이게 양자역학 웨이브 펑션하고 A1x, A2x 자성 뭐 이렇게 쭉쭉 간다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개수 A1 제곱, A2 제곱 이걸 다 제곱하면 이건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곱한 이 값이 뭐죠? 확률이잖아요. 모든 확률을 더하면 어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게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독립성에서 카운트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거하고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Y 좌표가 이렇게 해서 독립됐잖아요. R 세타 파이가 정확하게 이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게 카운터블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하면 1이 된다. 어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성,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또 그 두 개 정도를 하고. 그러면 이 독립성 하나만 갖고도 다 방이 풀 수가 있어요. 뭘 풀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야를 오퍼레이션 하면 이 상태가 n 플러스 1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n 플러스 1하고 n은 독립성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스칼라 곱을 하면. 그 다음 이거 내림 연산자를 하면 이게 n이 n-1로 바뀌었잖아요. n-1하고 이제 그대로 계산해 줄게요. 뭐 잘 모르시면 내가 그냥 계산해 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h바의 2m 오메가는 계산하면 n에 a의
n에 이렇게 되잖아요. 갈로 열고 플러스 n에 a 플러스에 n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오퍼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는 벌써 n-1. 이 상태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n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스칼라 적을 하면 이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적분은 무조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로 되고,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n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계산을 하면 이것도 동일한 방식 제로가 돼요. 자,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그러면 다 왔어요. 자, 지금 자, 그러면 제곱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요 제곱 요거는 다 제로가 돼요. 제로가 제곱에서 제로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x 스퀘어의 오퍼레이터를 치면 이게 뭐냐면 n의 자 x 스퀘어가 뭐죠? 이거잖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기가 막혀. a 자성의 a 자, 요걸 뭐 그렇게 다 적을 필요 없이 요걸 좀 바꿀까요? 요거는 뭐가 되죠? 아까 그 소통 공식. 이 공식 굉장히 유명해요. 요 공식 쓰면 어디서 먹었어요? 자, 요것은 요거 있잖아요.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쓰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자성 플러스 2a 플러스 a가 되잖아요. 됐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 필요 없이 a 플러스 아니지 1 플러스지. 네.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 플러스 2a 플러스 a의 a 자성의 n이 되잖아요. 이 오퍼레이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섬싱됩니다. 그럼 다 분해해 볼게요. n의 a 자성의 n 플러스 n의 참 이거 너무 재밌어요. 1의 n에 플러스 그 다음에 2 앞으로 나오고 n의 a 플러스 a의 n 자 플러스 n의 a 플러스 제곱의 n 자 이렇게 계산해 줘봤어요. 이거 하면 자 이거는 뭐죠?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한 거. 이쪽부터 이렇게. 자,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면 n 플러스 1이 돼 있잖아. 또 한 번 더 하니까는 n 플러스 2가 돼 있는 거, 이 상태는. n 플러스 2에다 n 하면 당연히 제로가 되지. 독립성이 제로가 되죠. 그 다음 요것도 제로가 되죠. 요거는 그냥 1이 돼요. 뭐냐면 1 앞으로 나오고 n 되니까 이건 숫자 1이 돼요. 자, 이거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 오퍼레이터가 뭐죠? 자, 오퍼레이터 이제 얘는 진리를 한번 들을 거예요. 케플라 오퍼레이터. 이게 뭐죠? 이 데피니션이 이게 넘버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넘버 오퍼레이터. 오케이. 됐어요. 자, 다 하면 자, 이거 정리하면 제로 나오고 1 플러스 2의 n의 넘버 오퍼레이터의 n이 되잖아요. 이거 해주면 1 플러스 2의 이거 뭐죠? 이 넘버 오퍼레이터 적용하면 뭐죠? 아까 넘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퀀텀 양자 상태의 그 수가 나오는 양자가 지금 이 퀀텀 웨이브 펑션이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가 그게 나와요. 그 스테이트 번호가 나와요. 참 진짜 추상 공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주면 2n이 되잖아요. 그대로 해줄게요. 이건 워낙 중요한 그대로 다 해줄게요. 뭐냐면 2 곱하기 n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n 앞으로 나오면 바로 1 플러스 2n이 돼요. 자, 뭐 빠졌죠? 한참 빠졌죠? 뭐가 빠졌나 하면 이거 뺐잖아, 내가. 앞에 개수 뺐잖아. 개수 집어넣어주면 돼요. 개수 상관없어요. 개수니까는 h 바자성의 2m 오메가. 그대로 요도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지금 곱해주고, 내 뺐으니까는 요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최종 어떻게 되느냐 하면 h 바자성의 2m 오메가의 1 플러스 2n. 2n의 됐죠. 2n 됐죠. 네.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uncertainty principle 이렇다라고 이제 대충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다. 그럼 p 스퀘어 한번 해볼게요. p 스퀘어 오퍼레이터를 구하면, 자, 앞에 개수
자, 마이너스, 그대로 넣을게요. 마이너스 하바 m 오메가의 2에, 자, 요것도 그대로 할게요. n에, 자, a 자승에, 요것도 넣는데, 요거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aa가 되겠죠? 네. 그대로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aa 플러스 a 플러스 제곱의 n이 되죠. 자, 이거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하바 m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제로 나오니까 n에 마이너스 1의 n 갈로에 마이너스 2의 n의 넘버 오퍼레이터 n에 이렇게 되죠. 네. 됐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하바 m 오메가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n이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자, 와, 기가 막히다. 자, 마이너스 빼주면 2의 하바 m 오메가의 1 플러스 2n. 이야, 다 왔다. 다 왔다. 자, 그러면 언서티티 프린시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공식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디서 나면 지금 어디서 요거잖아요. 자, 이거 뭐였죠? 언서턴티 위치의 불확실도는 불확실이 아닙니다. 불확정도는 뭐라 했냐면 x 자성을 평균한 거에다가 x를 평균한 걸 제곱한 이 값이잖아. 이 값인데 xx 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게 얼마였죠? 이거 계산했잖아. 이게 제로였잖아. 됐죠? 그러면 우리 요거 계산했잖아. 요거 계산했는 게 이게 얼마냐 하면 그렇죠. 네. 자, 그대로 할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바 제곱에 2m 오메가의 1 플러스 2n. 네. 자, 요걸 조금 모양 좋게 할게요. 2를 안으로 이어볼게요. m 오메가의 하바 제곱에 n 플러스 2분의 1. 됐죠? 안으로 띄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델타 p 위치의 운동량의 불확정도는 동일하게 p 자승의 평균의 p의 평균의 제곱. 자, 요거는 제로였죠. 그럼 이거 하면 얼마죠? p가 자, 요것도 요거잖아.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것도 안으로 집어넣으면 m 오메가에 하바 m 오메가에 안으로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다 왔어요. 자, 두 곱혀. 위치 불확정도 곱하기 불확실도 곱하기 모멘텀 불확정도 델타 x 제곱 곱하기 델타 p 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m 오메가 없어지고 뭐죠? 요거 이게 하바 제곱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죠.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요거 곱하기 요거요 하면 h바 자승의 세상에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제곱 다 띄어. 그러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 이게 위대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더 위대한 공식은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 집중하는데 n은 뭐예요 도대체? n은 정수요. 양의 정수예요, n은.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양자까지 다시 힘을. n이 뭐예요? n이 양의 정수요. n은 1, 아니지, n은 정수입니다. 0부터 있어요. 그라운드 상태 0, 1, 2, 3 이렇게 나가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자, 그라운드 상태가 제곱입니다. 여기서는. 예, 뒤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위치의 불확실도하고 모멘텀의 불확실도를 곱하면 가장, 자, 이거는 보세요. 항상 이게 0, 1, 2, 3, 1에 가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경우가 얼마예요? n이 언제요? n을 0, 있잖아요. 0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항상 이보다 커져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죠. 얼마? 2분의 하바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언서티티 프린시플이에요.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아마 수리등기계선 다음으로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자, 대단히 위대한 공식이에요. 네. 이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 방정식이에요. 이거예요. 요거 보세요. 뭐 굉장히 엄밀한 방정식이에요. 이거 엉망진창부터 정확히 요 공식 써야 돼요. 이 공식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나중에 뭐하고 또 다른 걸 하면 이게 이제 두 개 컨주게이트 양인데 이게 뭐하고 되느냐 하면 델타 T하고 델타 E에도 에너지 불확실도하고 시간의 불확실도에도 이 공식이 들어가요. 증명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무지하게 짧으면 요거 만약에 자 이게 H바가 이때 이제 H바를 다시 한번 적어줘야 돼요. 이 의미를 살리려면 이때 H바는 얼마냐 하면 6.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일렉트론 볼트 세커요. 이거 엉뚱한 이야기 아니에요. 무지하게 적은 값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계산 간단했어. 앞으로 있는 입자 물리학 우주론 들으면 갑자기 백큐에서 입자가 생기고 사라지고 막 그런 이야기 나와요. 버추얼 입자가 막 생겨요. 그거 왜 가능하냐면 시간이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4성 초부터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과정에서는 이 관계가 만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도 가능해요. 그럼 그 에너지가 바로 질량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퀄렘스죠. 질량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가상 입자가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네. 그 다음 원자 반지름도 이 공식 하면 그냥 나와요. 얘가 무지하게 많아요. 얘가 많은데 원자 반지름 우리가 0.53 다르게 구했잖아요. 여기 집어넣으면 단 2줄 만에 원자 반지름이 나오거래요. 그래서 언서티 프린시플 뭐 이야기할 때 어벙벙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걸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수리등기계에서 푸는 거예요. 언제? 이 포텐셜이 2분의 1 어디 갔죠? 2분의 1 kx 스퀘어일 때 요때 요 방정식을 푼 거예요. 풀었더니 쫙 하는데 이 푸는 과정이 다른 방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요걸 간단히 푸는 방정식이 요런 두 개 오퍼레이터를 가정하는 거예요. 요 두 오퍼레이터를 가정해서 나왔더니 부산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건 입자 물리학 할 때 요게 이제 바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생성자, 소멸자가 뭐냐면 입자를 만들고 소멸시키고 이걸 오퍼레이션 하면 퀀텀 넘버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는 위로 올리는 오퍼레이터, 양자 상태를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거 오퍼레이션 하면 양자 상태가 바뀌잖아요. 양자 상태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이걸 스칼라 곱을 해주면 바뀐 상태에서는 제로가 돼주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평균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모멘텀 평균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곱한 거는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써갖고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바로 언스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박자선 다 깡그리 암기해야 돼요. 이 과정을 암기하셔야 돼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참 위대한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이거 진도가. 자, 앞으로 한 10분만 집중하세요. 큰 덩어리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의 포텐셜 기껏해 4가지 얘만 푸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중에 하나를 푼 거예요. 그대로 다 푼 거예요. 두 번째, 실제로 자연은 뭐냐,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원자로 구성된 자연일 경우에 포텐셜을 보이다 집어주면 바로 뭐냐면 주기율표가 푹 나와버려요. 이제 아시겠어요? 주기율표가 나와요. 주기율표가. 언제? 이때는 용수철 이걸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 양성자의 포텐셜, 쿨롱 포텐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주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 딱 하면 4개의 퀀텀 넘버가 퍽 나오고 엄밀하면 3개입니다. 메인 프린시플 퀀텀 넘버,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마그네틱 퀀텀 넘버 3개가 나오고 디라기 계수 풀면 마지막 스핀 퀀텀 넘버가 나오고 그 4가지 퀀텀 넘버로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일렉트론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찟해요. 양자역학. 그 주기율표가 툭 나와버려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사실은 더
다음 고급 과정에서 이게 바탕이 돼요. 이거 보세요. 페르미온 이렇게 딱 정리되고, 보존 이렇게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 교환 관계예요, 교환 관계.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양자역학 문제. 자, 이때는 뭐냐면, 저 수로댕기 다시 적을게요. 저기, 수로댕기 계셔. 얘 참, 대단해. 자, 라플라시안. 그 사이에 EM의 H바자승의 E-V 이꼴 제로. 자, 오늘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밑도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그럼 가장 단순한 때는 언제요? 포텐셜이 제로일 때잖아요. V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V 제로. 자세히 적어줄까? 지금 뭐, 간단히 할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V 제로도 각자 해보세요. V 제로로 하면 간단히 어떻게 나오냐면, 델타 자성 그 사이는, 자, H바 자성의 EME가 되잖아요. 여기 그 사이 붙어요. 아, 여기 지금 빠졌네, 그 사이를. 맞죠? 그렇죠. 이쪽에 붙였구나. 아, 이쪽에 빠졌죠. 예. 그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민방정식이요. 풀면, 요것은 어떤, 요거를 K로 두는 거예요. K로 두면, 이 방이 풀면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E의 웨이브 펑션이 E의 마이너스 E의 I, KX 플러스 오메가 T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 좌우 방향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 뭐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바로, 자, 이게 뭐냐면, 플레인 웨이브, 이게 구속받지 않는 웨이브 펑션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걸 지금 에너지 준위를 그리면 어떻게 되잖아요. 이게 2분의 1 포물선이잖아요. 2분의 1 X 자성 이거잖아요. 포물선이잖아요. 이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게 V요. 우리 지금 풀었던 이거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유명한 등간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중간 과정 나왔어요. 자, 요 요수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한 것들 많은데 지금 요 과정을 쓰면 이 해밀턴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바 오메가에 이게 사실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게 여러분 요 답이 있어요. 요거 유심 보시면 이게 답이요. 요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금 이게 H잖아요. 다시 써줄게. H가 에너지인데 에너지 오퍼레이터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양자 상태가 어떤 정수에 요거는 항상 더해지잖아. 상수로 간 거예요. 그 정수배로 하바 오메가의 n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바 오메가의 n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뭐냐면 1, 0부터 있어요. 0, 1, 2, 3. 자, 잘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n을 제로로 이어줘 보세요. 제로로 이어주면 에너지가 얼마 되죠? 2분의 하바 오메가 있다는 거. 이게 우주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요. 사라질 수 없는 에너지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는 얼마요? 요거에 n1념으로 되잖아요. 이 3념인데 그걸 그리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하모니에서 왜 중요하냐면 요게 등간격이에요. 등간격이고 어떤 입자가 요 상태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A 플러스로 오퍼레이션 하면 되고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A 마이너스로 오퍼레이션 하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요게 등간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요걸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축이 에너지잖아, 에너지. 이게 에너지예요. 어떤 입자가 물론 여기서는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이론상으로. 이것도 무한대로 갇히죠. 근데 이게 무한대로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풀로 가는 건 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성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양성자가 있으면 쿨롱 포텐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쭉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세 번째 1.5 일렉트론 볼트. 네 번째 0.9 일렉트론. 내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거야.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 별 공부할 때 천문학책 보면서 에너지 나오면 아 이게 왜 파장이 어떻게 돼? 금방금방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내연도 좀 칠레 안 돼서 꼭대기 갔을 때 왜 천문대가 저 5,000m 올라갔는 걸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만 포레스트, 나이만 알파, 그 파티클, 저 웨이브 펑션, 그 나이만 계열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에너지가 빅뱅 초기에서 나와갖고 한 20억 년 동안 날아오면서 파장이 얼마나 늘었나. 지금 나오고 적외선 영역이 있기 때문에 5,000m 위에 올라간다는 그 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 공부하실 때 이 에너지 준이 다 함께 하시면 금방 책이 너무 느낌 확 와요. 무슨 말이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까 계산하는 13.6이 수소 원자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맨 밑에 있는 이 에너지요. 그리고 이거 튕겨지기 어렵죠. 그 다음에 얼마요? 마이너스 위로 쭉 올라가면 0.9 일렉트론 볼트. 이거는 쉽게 떼낼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제로가 돼요. 이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렉트론이 힘 받아갖고 열 받아갖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 이걸 프리 일렉트론 거라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은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은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이거예요. 됐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뭐냐면 이 구속되지 않은 웨이브 펑션에다가 구속을 주는 거예요. 구속. 어디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박스에 가다 놓는 거예요. 웨이브 펑션 함정에 가다 놓으면 그때 이 에너지가 연속된 값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정된 값을,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됐죠? 구속됐기 때문에 퀀타이저가 되는 거예요. 레벨을 두면 프리. 그래서 양자역학이 왜 위대하냐면 고전 물리학하고 양자역학을 다 갖고 있어요. 양자역학 속에는 고전 물리학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고전 물리학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프리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도 구속 안 받잖아. 이 웨이브는 영원히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웨이브예요. 이 속에 신이 들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신을 믿고 싶으면. 이 우주 끝까지 가는 웨이브 펑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걸고 치는 거 없으니까요. 누가 안 막으니까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어디 막느냐면 쿨론 포스에 원자 핵 속에 가다 놓는, 원자 속에 가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어떻게 하고서 갈라지는 거예요. 몇 개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걸 지금 조금 저 시간 다 유도해 줬잖아요. 언제? 이 N은 13.6 일렉트론 볼트의 N 스퀘어분의 1. 이 염 줄어들잖아요. 요 염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4로 나눠줘 보세요. 쭉 나눠보세요. 그거밖에 못 가죠. 근데 이걸 나눠주는데 이걸 N을 만약에 한 100쯤 해보세요. 이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제로보다 더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포텐셜을 뛰어넘고 이쪽에서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 프리 일렉트론, 우주 공간에 대한 외롭게 있는 일렉트론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E의 IKX 이거예요, 이거. 이거 신이에요, 신.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걸 종교로 갖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걸 한정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한정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정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현상도 한정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디스크리트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다시 공부하실 때 이 V0였는 거는 항상 물리책에 다 나와요. V0 이어갖고 한번 그걸 음미를 해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가. 네. 그게 전부 다 그걸 구속하는 과정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속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구속이 뭐냐 하면, 자, V가, 이 포텐셜이, VR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쿨롱 포텐셜이 어떻게 돼요? 자,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R에 K에 E의 자성이 되죠. 예. 그럼 이거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R분의 1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걸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원자 핵이 있으면, 양성자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 포텐셜.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게 R분의 1인 포텐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 원자고, 그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주기율표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어떻게 엄밀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촘촘하게 있어요. 촘촘하게 있다가 에너지가 이거보다 6까지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거보다 커지면 6부터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연속 함수, 고전 물리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요런 데서 푸는 거, 이 과정이 이제 양자역학 배울 때 심지어 한 2달간 배워요. 양자역학의 반 정도 차지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그거를,
자, 한 10분 만에, 5분 내로 끝낼게. 너무 오래 하면 더 지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주기율표까지 좀 연결해드리고 양자역학의 철학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복습을 해오셔야 돼요. 이거를, 자, 결론은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10분 만에 이 전체를 윤곽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각자 집에 가갖고 양자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소 아톰이라고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챕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냐면 파이는 R 세타 파이가 되고 이거는 R의 함수하고 세타의 함수하고 그 다음에 파이의 함수 세 개의 함수의 독립성. 독립됐기 때문에 저렇게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90도 오소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R하고 세타하고 파이의 세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분리가 돼요. 분리될 때 분리상수가 나와요. 그 분리상수가 양자번호예요. 분리상수가 양자번호. 그래서 이 방정식은 방정식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방정식을 분리하는 과정을 유심히 봐야 돼요. 분리할 때 먼저 분리돼 나오는 게 야가 먼저 분리돼 나와요. 야가 분리돼 나오면서 무슨 게 나오냐면 그래서 나온 게 LZ를 파이에 오퍼레이션 하면 뭐가 되냐면 ML의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ML은 뭔가 하면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가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칸텀 넘버고 두 번째 나온 칸텀 넘버는 이 세타하고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WMAP 인공위술의 측정 결과를 구면 조화 함수로 표현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쪽 무지하게 복잡해요. 이어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의 함수로 표시되는 그걸 Y라 그래요. Y, 세타, 파이로 표시되는 함수가 나와요. 이 방정식을 보면. 이게 뭐냐면 어소시에이션, 나젠다, 폴리노멀로 표시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를 Y 세타 파이에 해주면 MH Y가 나오고 그 다음 L 스퀘어를 Y 세타 파이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유명한 L 플러스 1 H 바 자승의 Y 세타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유치 문제라 그래요. 고유치 문제. 앵귤러 모멘텀, G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의 오퍼레이터를 이 함수, 요 함수는 요거 두 개를 곱한 함수입니다. 해주면 요게 나오고 MH라는 요걸 고유값이라 그래요. 고유값이 나오고 L 스퀘어를 여기다 해주면 요거 정수입니다. 요게 뭐죠? 요 L이 그 유명한 S, P, D, F 다 했잖아요. 주기율표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 칸텀 넘버예요. 요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칸텀 넘버가 되고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각운동량 퀀텀 넘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퀀텀 넘버는 뭐냐면 EN 했을 때 ER에 N 자성 했을 때 요 N이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 껍질이 되고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N하고 L하고 M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ML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슈르딩거케이션에서 V가 요런 함수일 때 풀어준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한 달 공부를 해야 돼요. 보통 수업 시간에. 근데 간단해요. 그게 그래요. 이거 지금 좀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양자역학의 의의를 다시 한번 더 종합하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나가는데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하고 오시고 그 양자역학은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 풀고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서티티 프린시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해졌죠. 다른 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uncertainty principle은 일반적으로 그 수하는 설정 부동식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려요. 그건 너무 수학적이에요. uncertainty principle은 가장 명확하게 개념화되는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요거서 곧장 딱 풀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했는 걸 세 가지를 그 덩어리를 패키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닐스 보아의 양자화 조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프랑크 복사 공식 유도한다. 그건 자다가도 깨가 그냥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프랑크 복사 공식 핵심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에너지가 칸타이즈 되어 있다. 한유의 정수배로 칸타이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우주에 있는 모든 라디에이션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빛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1899년도에 나왔고, 두 번째가 1013년에 닐스 보아가 원자 구조를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광학자들이 100년 이상 그 분광학자들이 했던 그 스펙트럼,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비밀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수소 그 아크 방전에서 나오는 그 흡수선들의 그 비밀을 알면서 드디어 원자핵하고 전자가 어떤 모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계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슈레딩거가 나와갖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하면서 파동 방정식을, 이제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여러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젠버그가 핵열 역학을 풀면서 이 전체의 철학 체계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런 철학 체계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받았던 게 뭐냐면 힐버트, 이거 정의를 또 하나 줄게요. 우리 팀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한 친구가 있는데 물리학과, 그러는 거예요. 박사학위 퀄리파이 시험에, 박사학위 시험에 그 문제를 못 듣는 거예요. 힐버트 공간이 뭔지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예. 힐버트 공간. 예. 그게 혼이 책을 보면 양자역학은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힐버트 공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여기 나와요. 바로 여기서 힐버트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힐버트 공간은 힐버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수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전부 다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힐버트 공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완전성이 보장되고, 완전성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곱적분.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제곱적분. 완전성하고 제곱적분이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된 선형 벡터 공간이에요. 그래서 왜 양자역학이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양자역학 먼저 갔는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양자역학의 대가정이 뭐냐 하면, 자연계는, 물리 시스템은 선형 중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선형 중첩 시스템이란 물리 시스템은. 네. 자, 그래서 제가 카오스 이야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카오스 그런 거 제가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대부분 인문학자는 카오스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선형 공간이 아니에요. 비선형 발상 공간이에요. 산일 구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아웃풋을 낸 그 시스템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선형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첩을 이야기해요. 중첩.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거는 일렉트론이, 전자가 여기서 적으로 움직인다. 포톤이 여기서 적으로 움직인다. 일렉트론이 전자가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나는 요 세 가지 갖고 중력을 제외한 자연이라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중첩일 뿐이다. 내가 10년 전에 그 대목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쾌해졌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중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그냥 복합적이에요. 복잡한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는 사라져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그 외부 펑션이 디케이가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터널링 장벽이 있는데 그걸로 뚫고 들어가면 곧장 익스포넨셜로 감쇄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뭐가 남냐면 정연파만 남아요.
그래서 왜 이걸 파동역학이라 하냐면 정연파의 개수만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정연파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개수가 무한대로 봤던 거예요. 에너지가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적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던 거예요. 자연은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자연은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콩알처럼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패키징 하세요. 모듈라티. 이게 핵심이에요. 자연이 그쪽이에요. 예. 그래서 애매하게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카운트 할 수 있는 거. 예. 끝까지 양자역학이 그걸로 형성됐어요. 파동을 카운트 할 수 있다는.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념도를 하나만 그리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 너무 길어졌는데. 아이, 참 그림 마음에 들어. 자, 파동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정연파만 그리면 딱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요게 정연파잖아요. 요게. 됐죠? 그럼 이 정연파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죠? 파동역학은 간단해. 이 그림 속에 다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림이에요. 됐죠? 이 그림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파동역학이에요. 이게 무한대를 가면 이게 굉장히 좀 엉망한 현상인데, 요 끝점을 두 개를 해가 원을 만들어 보세요. 원을 만들어 갖고, 요 반파장의 정수배 요걸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하면 딱 되잖아. 요렇게 딱 아구 맞는 것만 자연에 존재해요. 요게 존재예요. 나머지 아구가 안 맞는 모든 존재는 지수함수로 익스포넨셜로 디케이해가 없어져 버려요. 네. 요 그림, 요거요. 그래서 요 조건이 이게 돌아가니까, 원을 돌아가니까 이게 뭐죠? 각운동량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L이잖아요. 각운동량. L이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각운동량을, 이거 원운동 하잖아요? 원운동 각운동량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값의 정수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연에. 나머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긴 있었는데, 한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한데, 영향을 못 미치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는 이 정연파, 딱 남았는 요거. 그래서 이게 파동 역할이에요.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그림 속에. 네. 이게 양자화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동역학이라고 하고. 여기서 모든 시작은 에너지가 하뉴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가 하뉴, 2하뉴, 3하뉴, 있지. 1.7, 2.8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주은이가 도는데 이 중간 전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흡수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하뉴가 들어가면 위로 뛰고 하뉴가 나오면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네. 다른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네. 됐죠? 예,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